자, 어느덧 금요일이죠. 11월 22일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포스코, SK스퀘어, CJ, 제일제당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요즘 말도 많고 탈의를 일으키려고 봐야겠습니다. 지라시가 막 돌고 그랬는데 롯데케미칼 엊그제 전자 공시한 걸 보니까 깔끔하게 한 줄로 나왔더라고요. 루머는 사실 무근입니다. 이러고 끝났던데 어쨌든 사실 무근이란 것이죠. 롯데케미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이익 상실 요 지금 이슈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EOD라고 하죠.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는 거는 채권자들이 보통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투자할 때는 여러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이 조건에 미달하는 상황이 오면은 내가 낸 채권 그대로 돌려받겠다, 조기회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상황이 왔을 때를 전문용어로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정확하게는 에비타라고 해서 삼각전 영업이익이 이 비율이 5배 아래로 내려가면 EOD 사유가 발생하기로 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의 이자 비용 대비 에비타의 비율이 4.3배에 그쳤습니다. 5배 아래로 떨어진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회사채 가격이 계속해서 연일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태영건설 때나 레고랜드 때와도 비슷한 상황인데 2026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돌아오는 회사채가 롯데케미칼 회사채가 민평금리, 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정해놓은 금리보다 75bp 정도 높게 거래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싸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약간 불안하다 정도로는 봐야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동안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너무 그전에 떨어져가지고 2%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뭐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었든지 이익이 줄었든지 뭐 이익이 많이 줄어든 거죠. 어쨌든 채권 조기 상환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번에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롯데가 자료를 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이 조기 상환 가능성,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한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 상황 보면 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 조기회수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한진중공업 사례라든가 대한항공, 뭐 두산중공업 이런 사례들이 봤을 때 채권자들이 아예 조기 상환해가지고 전체 회사 망가뜨리면 받을 돈 다 못 받게 되니까 좀 봐주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채무 약정 자체를 완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롯데그룹이 어떤 설명 자료를 어제 냈냐면요. 그룹 차원의 부동산과 가용 예금만 71조 원이 넘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롯데케미칼이 정말 어려워지면 그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금방 못 팔죠. 그건 맞습니다. 롯데케미칼 자체도 또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연결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채 가운데 이걸 다 파는 그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그룹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겠지만 조만간 롯데케미칼 쪽에서 사채권자 집회 열어가지고 채무 약정을 완화해서 당장에 불거진 회사채 위기는 타개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롯데케미칼 투자자분들도 꽤 많으시죠. 사실은 이제 물린 분들이 이제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동성 위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이런 곳들이 유동성 위기 있다 했다가 회사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유의 본질이 이 업황의 부진, 롯데케미칼의 본업인 석유화학의 부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황 부진이 사실은 외부 요인 탓에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이후에 다른 회차에 대한 회사채에서도 기한 이익 상실, EOD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업계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더 이른 시점에 필요해질 가능성 역시도 지금은 완전히 시나리오에 지워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자산이라든지 비핵심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작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지켜봐야겠고요. 회사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케미칼의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라고 한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위기설 터졌을 때 롯데 웰푸드라든지 칠성이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괜찮은 잘 나가는 회사들 주가가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룹 구조조정이라든지 여차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투자자분들도 했던 것 같아요. 롯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쇼핑이 조금 어렵고 케미칼은 더 어렵죠. 관련해서 다음 달에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방안,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에서도 지금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이제 알려졌죠.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포스코 얘기입니다. 장사 후 첫 파업 가능성. 예,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는 포스코의 포항 제1선제공장의 폐쇄 이야기를 저희가 다뤘었는데 오늘은 포스코의 창사 첫 파업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어퍼항 부진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임금 협상도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현재 기본임금 8.3% 정도의 인상을 해달라 이 정도의 요구안을 들고 나왔는데 회사가 못 들어준 거죠. 안 들어준 거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8%면 너무 높네요. 예, 저희도 8%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중지는 파업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투표에서 이 쟁의 찬반 투표에 25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한번 임담협 협상 결렬된 이후에 극적 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사측이 좀 양보를 했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내부 얘기 좀 들어보면 이번에 양보가 좀 어렵다. 워낙 업황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얘기 들어주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도 최근에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뒤숭숭한 민심을 어느 정도 좀 강력한 내부 결의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동력이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업황이 좋을 때야 이런 것들이 각자의 그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임금 협약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업황 부진의 이 한 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산업의 큰 그림을 보면은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 특히 이렇게 안 좋은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 같으면은 뭐 상황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SK 스퀘어 보겠습니다. SK 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이고 SK 하이닉스를 이제 지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밸류업 공시를 내놨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공시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단기적으로는 이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SK 스퀘어는 이 SK 하이닉스 지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 지분만큼도 주가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 NAV 할인율이 지금 63%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된다는 뭐 이 내용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할인율을 지금 50%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이 수익률 초과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했고 그래서 지금 밸류업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반도체랑 AI 부분 신규 투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사주 소각이 가장 눈에 들어오실 내용입니다. 연내에는 1,000억 원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내년 4월까지 1,000억 원을 더해서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사주를 이미 사놓은 거를 소각을 하고 또 추가로 사서 추가로 또 소각을 하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기류가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SK 스퀘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목만 보면은 이 기사들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거 뭐지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사족을 다는 건데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지분 때문인 거지 SK 스퀘어의 밸류업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빗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SK 스퀘어의 목표가를 99,000원으로 기존 대비 하향을 했는데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최근 지분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이 이 회사가 SK 스퀘어만 들고 있는 게 24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SK 스퀘어의 밸류업 목표 달성 여부는 당장 긍정적인 전망이고 이 회사를 볼 때 다른 편으로 살펴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지분이니까 이 측면에서 증권사들이 눈높이를 약간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SK 하이닉스 지금 16만 원대로 어제 떨어졌죠. 네. 마지막 이슈는 종목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식품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예, 두 가지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헝가리 진출입니다. 현재 직접 공장 짓고 최근에 잘 나가는 만두 시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비비고 만두. 비비고 맛있죠? 만두가 잘 나갑니다. 독일이랑 네덜란드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 부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체코라든지 헝가리 쪽 중동부 유럽도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기가 CJ 제일제당의 해외 매출 80%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미국에서는 2019년에 인수했던 현지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2027년 완공 목표로 7천억 원 규모를 투입해서 현지 공장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어제 나온 거죠. 이게 실제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물 들어올 때 노 더 줘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최근에 이 잘 팔리는 상품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 갖고 있거든요. 만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 3분기 누적 매출 증가율이 33%인데 이거는 미국 만두 시장 상승률의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퍼센트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럽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었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지금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이 6조 원 규모의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돈이 아마 식품 사업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추가적인 해외 식품사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도 들려오고 있다는 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인수를 이미 한번 했었죠. 이번에 그린바이오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동력, 식품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만한 그런 동력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